끼리끼리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칼럼을 쓴 고려대 임미리 교수를 또 그 교수와 그 칼럼을 실은 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참 이런 개그, 정말 개그 중에 개그, 이런 개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사람을 엑스맨이라고 하는데, 홍 반장님, 예. 엑스맨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멍이죠. 우리 편인데 우리하고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네. 결국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을 엑스맨이라 그러죠. 저 임미리 교수 누가 고발했죠? 이해찬 대표가 자기 편인데 지금까지 자기 편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화닥질 나서 그냥 고발했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엑스맨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크게 보면은 네. 엑스맨이죠. 아니 뭐 노망이 나셨나? 자살골 넣는 사람이죠 결국은. 아니, 자기 편 꼴대 꼴. 아니 근데 왜 조중동이 그렇게 비판하고 할 땐 가만히 있다가 네. 그래도 경향신문은 그래도 나름대로 진보적 네, 같은 방향을 아니에요? 보고 있는 신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미는 도끼에 발등 찍히니까 아, 기분이 더 나쁘다. 기분이 더 나쁘다. 네. 근데 뭐 이번이 사실 경향신문 상대로 이렇게 한 게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춘이라고 있습니다. EBS 이사장 하시는 분인데요. 유시민 누나. 예, 그렇죠. 예, 많이 있었던. 예, 그분이 EBS 이사장 할 때 이제 조금 구설수에 있었습니다만은 곡질 끝에 EBS 이사장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네. 작년에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작년 10월입니다. 그 박승민이라고 정치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 박승민의 정치 인사이드라는 그 코너가 있는데요. 아, 경향신문에 그런 조국 내전 이후에도 네. 정의, 법치, 공정을 말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현 정권을 굉장히 비판을 했죠. 비판적인 논조의 칼럼을 쓰고 난 뒤에 유시신 이사장이 경향신문 정치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쌍욕을 했다는 어떤 전언이 있습니다. 뭐 이따위 칼럼을 실었느냐. 그렇죠. 너희가 예. 야 남매는 용감했다. 예? 그 사람들 정의가 뭔지를 아나? 유시민, 유시춘 두 남매가 아주 조국한테 진 빚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민주당이요? 속이 안 좋아진다고 더불어민주당. 네. 자, 저희가 지금 진보 쪽에 엑스맨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뭐 가장 대빵은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가장 큰 엑스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뭐 번복하고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졌고요. 네. 또 어떤 그다음에 이제 있어요? 방금 말씀 나온 유시춘 씨 동생 유시민 씨. 네. 유시민 씨도 그에 못지않는 엑스맨이라고 할 수 있죠. 유시민 씨를 가장 잘 한마디로 표현한 사람이 진중근 씨가 요즘 간별사 아닙니까? 네, 진보 진영의 엑스맨 간별사죠. 예. 네, 예, 진중근 씨가 유시민 씨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구라만 가지고도 사람을 설득해내는 능력이 있다. 그것도 재능이요. 그 재능을 타고났어요. 하면서 이제 진중근 씨가 유시민 씨를 공격했죠. 혹시 구라가 뭔지 아세요? 구라요? 갑자기 제가 이게 너무 원초적인 질문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운데. 오직 구라만 갖고도 사람을 설득해내는. 그 구라 탁월합니다. 네. 탁월하고 네. 뭐 근데 구라만 탁월한 게 아니고 글도 탁월합니다. 그 문장도 탁월한데요. 네, 하여튼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정계를 본인 스스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만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팬덤을 가진 어떤 그 정치인 내지는 유력 인사입니다. 사실 네. 인플루언서인데요. 지금 뭐 알릴려온가 하는 또 유튜브 방송에서도 지금 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람이 지금 한 명 더 있습니다. 정봉주라고 예전에 낙검수 멤버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서울 강서갑에 그 민주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입니다. 금태섭. 예. 공수처 반대한 민주당 그였죠. 그런데 이제 기권했습니다. 투표에서는 기권했는데 빨간 점퍼 입은 민주당이다. 이게 이제 빨간 점퍼는 한국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속아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하겠다고 됐는데. 민주당이 윤창중 씨가 뭐 유승민 죽이러 뭐 어디 대구에 온다는 거 하고 비슷한 거네, 그죠? 뭐 꼭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없는데 비슷한데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심지어는 지금 당에서 공천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지지자까지 동원해서 천몇백 명을 또 해서 뭐 당 앞에서 금태섭이 제명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답니다. 완전히 정연적인 구태 정치죠. 이 사람은 무슨 지금 저 소송의 명예훼손인가 뭐에 걸려 있지 이제 않아요? 성추문에 이제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분도 안타까운 것은 그 국회의원이 여러 번 도전해서 한번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됐죠.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그 뭐 복권이 되고 해서 이제 정계 진출을 하려는데 또 이제 성추문에 이제 휘말리게 된 거예요. 네. 법에서는 뭐 어떻게 뭐 무죄가 되든 말든 어찌됐든 이미 이미지는 식추가 됐고 네, 네. 또 이분이 또 입이 걸어요. 그래서 뭐 방송에 출연해서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냈죠. 그런데 민주당 수뇌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가능성도 없고 도움이 안 된다고 보니까 쳐내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 조직해서 이제 금태섭이야말로 당명은 안 따르는 사람이니까 쳐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해요. 요즘 정년력이 어떤 그 진영 정치의 어떤 표본이 인물입니다. 네, 이제 네. 수용할 거냐 말 거냐 불복할 거냐 하니까 뭐 수용하면은 불출마해야 되고 불복하면은 또 당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러니까 제3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무소속 출마 의지를 아마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 그냥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네. 근데 사실 뭐 네. 이 친구 정봉주뿐만 아니고 같은 낙검수 멤버들하고 제가 사실 구원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팟캐스트 할 때 2012년도에 네. 우리 팀만 빼놓고 나침박 팀만 빼놓고 저희들끼리 이제 따로 방송한 적도 이렇게 한데 대선 개표 방송 때 그랬었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슬쩍 넘어가시려고 그러죠. 예. 그때 잘 나갔잖아요. 예? 뭐 잘 나간 건 아니고 낙검수보다는 우리가 못 나갔고. 그랬어요? 예, 낙검수의 하여튼 근데 뭐 왜 우리 촌놈들이라고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촌에서 왔다고 예, 대구에서 그렇죠. 왔다고. 예.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저는 이 친구들이 뭐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정통 언론인도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운동권 정통 멤버도 아니에요. 물론 뭐 정몽주는 뭐 외대 쪽에 뭐 주사파 쪽 멤버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586대 멤버라고 하는데 나머지 멤버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 저하고 보면 비슷한 방송인 아니에요? 그것이 뭐 방송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캐주얼 진보라고 제가 이제 명명하겠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그냥 이름만 거론하자면 뭐 청와대에 있던 김의겸은 예. 부동산 때문에 또 이 예. 사람도 참 좀 그죠? 얼굴 진보 쪽 얼굴을 좀 흑칠한 사람이고 거기 또 영입했던 사람도 있었죠. 예, 거기 미투에 걸렸던 예, 예. 원종건인가 예, 예, 그리고 아주 있고. 잘생겼는데 아빠 찬스 쓰려다가 또 무산된 거기는 문희상 씨 아들 문석균 예, 또 뭐 이런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보 쪽에서 엑스맨이 되기 전에 네. 일단 정리했으니까 뭐 엑스맨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더 큰 또 엑스맨이 딱 있습니다. 그 중에도 있죠. 또 그 중에 요즘 아직도 지금 진중권의 적에게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엑스맨이 있습니다. 누구죠? 황운하? 예, 그렇죠. 울산 경찰청장에 있던 좀 황운하. 봅시다 그러면. 그 청와대 이제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지금 엑스맨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또 추미애 장관이 아직도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예. 황운하 씨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튼튼하게 바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근데요, 제가 이제 우리 진보 진영에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진짜 이분은 정말 참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하세요. 골 때리는 때린다고. 사람이 골 때리는 여자. 왜 그런가 하면요.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이분이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처음으로 엑스맨 짓을 한 게 뭐냐면은 문제앙이라고 우리 인터넷에서 막 댓글을 달고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이 문제앙은 범죄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뭐 고발을 하니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고발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앙이라고? 문제앙이라고 쓰면은 사용을 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에 진보 쪽에서는요.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라 그랬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닭근혜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회창 후보는 이회충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다 그런 용어를 다 써놓고 이제 얼마나 점잖은 표현입니까? 문제앙이라고 쳤다.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 아니 어떻게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뭐 지금 뭐 저 보수 쪽에서도 말 아니고 그 진보 쪽에서도 황교활 뭐 황교앙 뭐 이렇게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 다음에요. 이분이 문제가 있는 게 법무부장 이분이 5선이에요. 네. 5선인데요. 이분의 상임위가 어디냐면 외교 통일입니다. 한 번도 출석을 안 해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논다 이거예요. 어떻게 뭐 자주 못 나갈 수는 있지만 한 번도 출석을 안 합니까? 기록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와서 아니 어떻게 해서 문재인 그 정부의 선거 개입에 관한 공소장을 공개를 안 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탈법 불법이에요. 그래놓고 이제는 또 뭐 갑자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수사 검사 기소 검사 따로 하겠다.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쭈말렸다 뺐다가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줌마 큰일 났어요. 예, 같은 편인 지금 그 민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도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사생활 보호 등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자고 한다면 그 필요성과 어떤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유독 공소장을 비공개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비판받아야 되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아예 이번에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 그렇지만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게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거의 저도 사실 뭐 대통령 탄핵까지 갈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그래서 그렇게 길을 쓰고 뭐 기소권, 수사권을 나누고 또 공소장을 발표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도 자살거리죠, 결국. 그러니까 차라리 그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꼼수를 쓰거나 반칙을 쓰거나 무리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진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이 엑스맨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장창 TV 지금까지 진보 진영 여당의 엑스맨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집안 단속부터 좀 하시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끼끼 빠빠!